5월 10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남지사 후보를 뽑는 경선이 오늘입니다. 하지만 당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낙연 후보 측 관계자들을 체포해서 경선전이 요동치게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라남 도지사 후보자 선출 대회가 오늘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론조사 선거인단 1000명의 현장 투표와 이미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서 최종 후보를 뽑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이낙연 후보와 주승용 후보가 초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석형 후보가 그 뒤를 쫓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론조사 배심원단이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최종 후보 결정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당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 측 관계자 2명이 검찰에 체포된 데다 주승용 후보 역시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여서 중립적 성향의 배심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됩니다. 조사는 이제 파고는 있다지만은 이게 뭐 드러난 것이 없잖아요. 일정에는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후보 합동 토론회와 배심원 현장 투표가 모두 마무리되고 나면 최종 후보자는 오후 6시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비 대납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후보자 선출 이후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경선전이 안개 속 전국으로 흐를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경선 후보들이 당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전남지사 경선을 이틀 앞두고 이 후보 측 관계자 2명을 전격 체포한 것은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선거 개입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석형 후보 측은 당비 대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중앙당이 즉시 경선 일정을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승용 후보 측은 당비 대납과 관련된 의혹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 지역 구청장과 지방의원 후보가 이번 주말에 결정됩니다. 오늘 진행되는 광주 지역 지방의원 경선은 정견 발표와 공론조사 선거인단 100% 투표로 최종 후보가 선출되고 내일 치러지는 구청장 경선은 토론회 후에 선거인단 투표로 후보가 결정됩니다. 한편 구청장 경선 컷오프에서 탈락한 후보 7명이 새정치연합 광주시당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져 있는 가운데 고등학교 중간고사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자극적인 내용이 예시글로 제시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실시된 서울의 한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국어시험지입니다. 19번 문항을 보면 세월호 침몰 사고 인터넷 댓글에 대한 사용자들의 가장 적절한 자세를 묻고 있습니다. 5개 인터넷 댓글이 예시로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홍어들이 등 자극적이고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된 것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올라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시험에 또 이렇게 언급이 되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돼요. 세월호로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는데 학교 시험 문제에 전라도 비하와 발언을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요. 해당 학교 게시판과 인터넷상에서도 학교 시험 문제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부적절한 인터넷 댓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취지였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와 학교 측을 상대로 출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발견되고 있는 유류품의 확인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대책본부가 진도 팽목항에 설치한 유류품 보관소에서는 세월호 사고 이후 진도와 완도를 비롯한 주변 해역에서 수거된 신발과 옷 등 500가지가 넘는 유류품이 보관된 상태입니다. 대책본부는 확인된 물품은 절차를 거쳐 실종자 가족들에게 넘겨지고 있지만 나머지 유류품은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보관 중이라며 세월호와의 연관 유물을 포함해 모든 유류품을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 단 3사람의 전문가에게만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오늘은 이름과 소속을 밝힐 수 없다는 세 전문가가 어떤 부정적 의견을 내놨는지 살펴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이무리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전문가는 모두 3사람입니다. 음악 전문가는 이 노래가 단조로 돼 있는 데다 행진곡풍인데 북한에서도 활용된 노래라며 공식 기념곡 지정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갈등관리 전문가는 찬반 의견이 있으니 이해 당사자가 모여 논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전문가는 노래 안에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한다는 부분도 있는 데다 공식 기념곡 지정을 위한 법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3사람 모두 익명으로 해달라며 부정적 견해를 내놨지만 국가보훈처는 여기에서 여론 수렴을 그쳤습니다. 내용도 공식 문서로 남기지 않고 메모 수준으로만 기록해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5.18 역사왜곡 대책위가 국민 3,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내용도 알지 못하며 따라서 공식 입장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가 아니고 저희가 또 설문조사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설문 사항이라든지 이런 세부사항도 저희가 알지를 못하거든요.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전문가 3명에게 들은 의견은 부정적 여론이라며 이무리한 행진곡의 공식 기념곡 지정을 미루는 근거가 됐고 국민 3,000명의 의견에는 귀를 막은 셈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62만 대 증산 프로젝트 효과에 힘입어서 매달 생산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량은 5만 1,100대로 지난해 11월 최초로 생산량 5만 대에 진입한 뒤 매달 생산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광주공장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데는 미국 시장의 판매 확대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아차 광주공장은 올해 사상 최초로 생산량 50만 대 돌파와 함께 올해 목표인 연간 53만 대 생산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스트와 카이스트 등 국내 5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 오늘 오후 2시 지스트에서 2015학년도 공동 입학 설명회를 엽니다. 지스트 대학의 경우 올해보다 30명 늘어난 200명을 수시 175명, 정시 25명으로 나눠서 선발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회균 등 특별 전형 모집 인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입학 설명회는 이공계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과 학부모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대형마트 등 유통매장 판매 상품에 대한 과대 포장 단속에서 건강기능식품과 과자류 등 과대 포장이 의심되는 상품 27건을 적발했습니다. 광주시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포장검사를 받도록 한 한편 과대 포장이 확인되거나 검사 결과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우한 에이스 김진우가 부상을 털고 1군 마운드에 돌아옵니다. 기아 타이거즈에 따르면 2달 남짓 되는 치료와 재활을 마친 김진우가 1군에 합류해 경기 감각과 흐름을 익힌 뒤 엔트리에 등록될 예정입니다. 김진우는 이달 초부터 2군 무대에 투입돼 2경기 5이닝 동안 2실점 하긴 했지만 구속이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발 투수진에 김진우가 합류하게 되면 기아 마운드는 상당히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오는 9월 13일부터 11월 9일까지 열리는 2014 광주 비엔날레 기간 동안 주말 콘서트에 참여할 예술인과 시민을 공모합니다. 공연 분야는 음악과 퍼포먼스, 무용 등으로 참가를 원하는 공연단체나 시민은 오는 20일까지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디자인 비엔날레 기간에는 44개 팀이 주말 콘서트에 참가해 관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 퀼트 공예 작가들의 정기 작품전이 광주 학생교육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국제퀼트협회가 마련한 이번 전시회는 광주 지역 10명의 작가를 비롯해 전국에서 120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수준 높은 퀼트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퀼트협회는 이번 전시를 통해 퀼트 공예의 예술적 가치와 실용적인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주말 계획은 세우셨나요? 초여름 날씨는 오늘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 14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올라설 텐데요. 올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에 기상청의 야외 활동 지수도 높은 단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장성 11도, 영광 14도, 나주 1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 27도, 구례 26도, 화순 2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비가 내릴 텐데요. 이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광주 전남 최고 80mm로 꽤 많은 양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오늘보다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진도군은 바람의 세기가 초속 6에서 12m, 파도의 높이는 최고 1.5m가 예상됩니다. 화요일부터는 하늘이 맑게 개이겠고요. 기온도 올라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